자, 우리는 지금 자바 입문책의 첫째 마당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앱의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 벌써부터 앱이래요. 우리 지금 자바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따라하기만 하면 되고요.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익히기 위한 건데요. 이 언어를 익힐 때 화면을 같이 만들면서 흥미를 갖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일단 화면이 있는 앱을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화면의 형태가 막 나오면 그 상태에서 이제 코드를 막 입력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자바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특성이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익혀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따라만 하셔도 돼.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책과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여기처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은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 4.1, 4.2 이런 버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버전보다 더 위의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지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조금씩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바뀌는 부분이 뭔지만 살짝 보면 그대로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시작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메뉴가 이렇게 보이죠? 자, 메뉴가 보입니다. 그 중에 Create New Project,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하나의 단위를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겠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화면, 자, Create New Project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 화면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이 화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첫 화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mpty Activity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Activity라고 하는 건 화면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빈 화면을 자동으로 선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동은 안 하고요. 다른 동작은 안 할 거고 그냥 Next라고 하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여러분이 만들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자,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고 그거에 이름을 입력한다. name이라고 하는 이 입력 상자에다가 hello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 대문자고요. 자, 우리가 대소문자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언어도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고요. 글자 입력할 때 중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거나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 네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안 돼 있을 거고요. com.example.hello 이렇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org. 자, techtown.hello 이렇게. 자, 안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일종의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패키지라고 하는 게 일종의 가방이에요. 여러 개를 같이 담아둘 수 있는 분류해서 담아놓는 가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바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요것만 잘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angua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language가 기본적으로 코틀린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틀린이라고 하는 요즘에 나오는 언어를 쓰는 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바로 바꾸시면 돼요.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익히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자, language라고 하는 걸 자바를 선택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finish를 누릅니다. finish.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창이 떠요. 자, 요게 프로젝트 창입니다. 프로젝트 창. 뭐가 복잡하죠? 근데 얘기했지만 이 뭔가를 만들어주는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의 위에 메뉴가 뭐고 아이콘이 뭐고 다 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가 필요한 것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딴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필요한 거에만 집중을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아래쪽에 보면 얘가 뭐 막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자, 뭘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까지 놔두세요. 얘가 괜히 간섭하면 얘가 귀찮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 저기 오른쪽 위에 What's New라고 하는 거 있죠? 자, What's New 이건 설명서예요. 설명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그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영어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이걸 어떻게 줄이냐? 여기에 있는 가운데 줄처럼 생긴 얘를 클릭하면 얘가 벽에 가서 붙어요. 이렇게. 이걸 누르면 다시 나오죠? 자, 벽에 가서 붙도록 만들면 얘가 안 보이겠죠? 자, 안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어떤 거든, 자, 이클립스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영역,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위에 이제 메뉴 같은 게 있고요.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이 뭐냐? 여러분이 만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파일들을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 폴더처럼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뭐 폴더가 엄청 많아요. 자, 뭐 엄청 많은데 이걸 지금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겼구나. 탭으로 구성되는데 이 프로젝트 영역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더블 클릭하고 나면 이쪽에 딱 뜨게 돼요. 딱 뜨게 되고요. 두 개가 기본적으로 열려 있죠.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보니까 앱의 화면이 보여요.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면 앱의 화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얘가. 그래서 그 화면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앱의 화면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죠. 자, 여러분이 뭔가를 입력하거나 바꾼 건 없어요.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의 이름을 대문자 H로 시작하는 hello라고 하는 걸 입력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온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실행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여러분이 프로젝트만 만들어도 얘가 앱의 가장 기본적인 화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가 동작하는 앱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행하냐? 먼저 가상 단말을 만들 거예요. 가상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스마트폰처럼 동작하는 거고요. 이 가상 단말이 실제 CPU나 메모리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여러분이 동작하는 이 PC의 자원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버벅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좋은 PC를 쓰는 게 좋고요. 또는 노트북을 좋은 걸 쓰는 게 좋고요. 만약에 노트북의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제 단말기를 케이블로 연결해서 실행을 하시면 좀 낫습니다. 자, 그게 좀 낫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성능이 좋은 걸 쓰세요. 안 그러면 이게 실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상 단말이라고는 어떻게 실행하냐? 여기 있는 위에 아이콘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른쪽에서 네 번째 보면 요 아이콘 있죠? AVD 매니저라고 돼 있어요. AVD가 뭐냐? 가상 단말이라고 하는 거에 줄임말이고요. 그건 뭐예요? 그냥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가짜 스마트폰. 자, 가짜 스마트폰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거 클릭해 봅니다. 자, 저는 여기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은 요게 안 뜰 거예요. 그죠? 어떻게 떠요? 자, 요게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지워 볼게요. 자, 삭제. 자, 삭제하면 요런 화면이 떴을 거예요. 요런 화면. 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런 화면이 뜬 거고요.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 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요런 화면이 보이게 돼요. 자, 제가 제 얼굴이 같이 보이게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많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도 얼굴을 보는 게 더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익숙하게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좀 작은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요건 뭐냐? 자, 여러분이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런 단말기 모양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픽셀 2라고 하는 거 그냥 놔둔 상태로 넥스트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시스템 이미지를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기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버전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단말들은 새로운 안드로이드 OS 버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을 예전 단말기 버전으로도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버전 이름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요. 요 탭 중에서 X86 Images라고 하는 거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여기 최신 버전 R로 돼 있고 Q로 돼 있고 파이로 돼 있고 막 쭉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그 시점에는 이거보다 더 최신 버전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기 지금 최신 버전 중에서 R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중에 ABI라고 하는 게 X86 밑줄 9964라고 하는 게 있어요. X8664 그리고 그 중에 오른쪽에 보면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고요. 구글 APIs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구글 APIs라고 하는 걸 되도록이면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 얘가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링크가 있을 거예요. 자, 대상이 되는 애를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면 얘가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선택하고 넥스트 누를 거고요. 여러분은 다운로드가 다 끝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이름을 얘가 붙여줍니다. 얘가 이름을 알아서 자동으로 붙인 건데 이름을 바꾸셔도 되지만 그냥 놔둔 상태로 자, 마지막 피니쉬를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에뮬레이터 또는 가상 단말기, 가상 스마트폰, 가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실행 버튼 여기 있네요. 실행 버튼 클릭. 자, 그러면 자, 가짜 스마트폰이 하나 실행이 됩니다. 자, 요 화면은 클릭해서 닫아 주셔도 되고요. 자, 가짜 스마트폰 뜨고 있네요. 자,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꺼먼 화면, 자, 실제 단말기처럼 보이죠? 자, 이 실제 단말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 단말기 기능과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제로 이 PC나 노트북의 CPU나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노트북을 좀 좋은 걸 사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안 그러면 빌리시면 좋고요. 네. 아,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얘기한 것처럼 요 에뮬레이터가 이 CPU나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단말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옆에 있으면 도와드리겠지만 옆에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예, 이 노트북이나 PC의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실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앱처럼 막 동작을 하니까. 자, 얘가 실행이 됐네요. 그죠? 그럼 얘 실행된 상태로 얘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예. 놔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요 화면으로 가서 여기 요 버튼 있죠. 그죠? 요게 실행 버튼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만든 에뮬레이터가 여기 보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단말기를 연결했다라고 하면 실제 단말기의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봅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서 자, 실행을 해보면 얘가 또 밑에서 뭘 막 합니다. 자, 뭘 막 하게 되면 밑에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예, 귀찮게 간섭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얘가 이 에뮬레이터 쪽으로 어떻게 하냐면 설치 파일을 옮길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뒷단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설치 파일을 알아서 실행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앱은 뭐예요? 자, 플레이 스토어 또는 자, 앱 스토어 같은 데서 찾아서 설치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됐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코딩도 안 해봤어요. 자, 근데 앱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앱 개발자가 되신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우리는 앱 개발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바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요. 자바 배울 겁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앱의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바 코드, 우리가 입력하는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결과를 다시 앱에다가 표현을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결과를 눈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앱의 화면으로. 그래서 훨씬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실제 단말기 연결을 되도록이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말기가 없는 분들이 가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종료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단말기에 여기 백 버튼이 있겠죠? 자, 뭐 단말기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아니면 이 화면으로 와서 여기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중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첫 프로젝트 또는 처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이 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마우스를 찍찍 끌어다 놓으면 화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코드는 여기 자바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탭이 있죠. 여기 하나의 파일인데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얘가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자, 이게 복잡한 게 복잡하지 않게 보일 때까지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익숙하게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자바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얘기한 대로 이클립스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만들어지는 그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거를 둘째 마당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맛보기로 해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쭉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째 마당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꼭 기억하실 게 뭐다? 자, 우리 자바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씩 알아갈 텐데, 둘째 마당에서 알아갈 텐데, 자, 우리가 언어를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다? 반복하는 거다. 자, 우리가 첫째 마당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고 뭔가 실행해 봤는데, 이 과정도 몇 번 반복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익숙해지고요. 혹시 시간이 없어서 둘째 마당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코드가 만들어질 텐데, 그때는 반드시 몇 번씩 반복해 보시고요. 조금씩 수정하면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둘째 마당에서 더 재밌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